코로나로 막혔던 하늘길이 조금씩 열리는 듯합니다. 아직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간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해외여행이 시작될 기미가 보이는데요. 그런데 전 세계 190개 국가가 코로나만 종식되면 한국 여권 소지자에게는 비자 없이 무조건 통과시켜주려고 잔뜩 벼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여권의 경우 물론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만 중국 암시장에서 무려 2천만 원이 넘는 웃돈을 얹어줘야 간신히 구할 수 있는 귀한 품목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2019년 SNS에는 영국의 히드로 공항에서 찍은 두 장의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사진 한 장은 히드로 공항에서 자동 입국 심사가 가능한 국가에 국기를 알리는 표지판을 찍은 사진이고, 또 하나는 영국 국민과 함께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국가를 나타내는 표지판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게재한 네티즌은 한국인은 입국 심사가 필요 없으니 그냥 들어가라는 뜻이라면서 국격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게시물에 댓글을 단 네티즌들도 우리도 이제 선진국 대접을 확실히 받는다거나 히드로 공항은 입국 심사가 까다로운 걸로 유명한데 저런 표지판이 있으니 애국심이 절로 생긴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높아진 위상은 전 세계 공항 곳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남미로 관광을 떠날 때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등등 잘 알려진 관광지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중 가테말라라는 국가는 그다지 인기 있는 여행국은 아닙니다만 지난 2020년 9월 갑자기 과테말라의 아우로로 공항에는 한국어 안내판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체코 프라하 공항이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공항, 중국의 대령 공항, 미국의 애틀랜타 공항 등등 수없이 많은 공항에 한국어 안내판이 설치되었지만 과테말라에 세워진 한국어 안내판이 알려지자 많은 네티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인기 있는 여행국도 아니며 보통은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등 방문객 수에 따라 표지판 언어가 결정되는데 과테말라에 한국어가 추가됐다는 점은 충분히 의외라고 느낄만 했습니다. 출입국 신사대, 세관, 탑승구, 수암을 찾는 곳 등등 주요 안내판에 모조리 한글을 추가시킨 것은 아무래도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하는데요. 비행기라는 운송수단의 발달, 그리고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여유 있는 이들은 해외여행을 통해 삶의 여유를 즐깁니다. 외국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항상 소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권인데요. 그런데 이 여권에서 알 수 없는 힘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이 여권을 들고 얼마나 편하게 출입국이 가능한가 여부로 결정되죠.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여권은 힘이 매우 셉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국가 수는 어떤 기준을 따르느냐에 따라 다르게 카운팅됩니다. 유엔에 등록된 국가는 193개국, 세계 지도에 표시된 국가는 237개국, 국제법상으로는 242개 국가로 구분합니다. 국가로 인정이 되든 그렇지 않든 이러한 나라들을 방문하려면 반드시 비자라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가령 방글라데시나 스리랑카, 인도, 부탄 또는 쿠바, 볼리비아 등의 국가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또는 도착공항에서라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00개가 넘는 국가들 중에서 코리아라고 쓰여진 한국 여권이 있으면 비자 없이도 통과가 가능한 국가가 있습니다. 무려 190개국에 이른다고 하죠. 국제교류 전문업체 헨리앤파트너스는 2006년부터 전 세계에서 항공과 관련해서만큼은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가진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로부터 독점적인 데이터를 취득해 이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여권 파워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오고 있는데요. 즉 입국 시에 비자가 없이도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몇 개인지를 기준으로 여권의 파워를 측정하는 겁니다. 무비자 방문이 가능한 국가가 많을수록 그 여권의 힘이 세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올 2021년 여권 파워에서 한국은 당당히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회사가 데이터를 가진 227개 국가 중 총 190개 국가를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죠. 일본과 싱가포르이 192개국으로 1위를 차지해 한국보다 2개 국가를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다고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국가들이 한국보다 여권 파워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프랑스나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스위스, 영국 등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이 전부 한국보다 하위권에 형성됐죠. 물론 몇몇 국가의 차이가 난다고 해서 후진국 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 여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직관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국입니다. 전 세계 경찰로 불리며 세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했던 미국은 185개국만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4년 영국과 함께 1위를 차지했었으나 점차적으로 그 순위가 하위권으로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CNN은 이를 두고 미국과 영국이 순위에서 계속해서 겸손하게 배치되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역시 미국과 G2라는 강력한 경제력을 자랑하지만 그 순위가 무려 70위권에 간신히 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북한의 상황은 어떨까요? 헨리 앤 파트너스는 199개국의 여권 파워를 측정하면서 최악의 파워를 가진 여권을 별도로 분류했습니다. 40개국 미만의 국가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 10개국을 뽑아냈는데 그중 북한이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는 고작 39개국에 불과합니다. 이외에도 네팔, 팔레스타인, 소말리아, 예멘, 파키스탄, 시리아, 이라크 등이 최하위에 선정되었고 199개 국가 중 최하위는 아프가니스탄이 차지했습니다.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 점령하면서 상당히 위험한 국가로 분류됐는데 아무래도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탈레반이 장악했다면 아프가니스탄의 여권이 그다지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을 듯합니다. 어떤 국가를 방문하려면 기본적으로 여권을 보유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비자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는 자국민들이 편안하게 타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정부 간의 무비자 입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합니다. 이런 결과로 볼 때 한국은 무려 190개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만큼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의미로 또는 그만큼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풀어볼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이미지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0년 8월 전 세계 16개국 8,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조사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첫 이미지에 대해 긍정적이다라고 답한 비중이 무려 74.5%입니다.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국가 이미지 역시 78.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요. 다시 말해 외국인 4명 중 3명 이상은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놀라운 점은 한국인이 한국에 대해 가진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외국인이 한국에 가진 이미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인데요.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단연 한국의 문화였습니다. K-팝 가수, 한식, 문화유산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어쨌든 이런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 그리고 여권 파워가 악용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10년 전 중국의 한 가이드는 중국 암시장에서 한국 여권이 무려 2천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린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암시장에서 작물 가격은 정해진 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부르는 것이 값입니다. 그만큼 한국 여권을 암시장에서 구매하려면 비싼 값을 제시해야 하는 겁니다. 한국 여권이 이렇게 비싸게 팔리는 이유를 두고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코리안 드림을 이루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될 수 있으나 전혀 의외의 이유로 한국 여권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로 범법자들이 한국 여권을 이용해 태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지로 도피하기 위한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돈 많은 중국인 범법자들은 한국 여권이 국제적으로 신용도가 높아진 관계로 다른 나라로 입국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권을 통해 제3국으로 숨어둔 후 성형수술을 거쳐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는 수법을 쓴다고 합니다. 공급이 있으니 수요가 있는 법이라고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여권을 내다 파는 한국인들도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사업에 실패했거나 신용불량자로 찍힌 사람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자신들의 여권을 내다 파는 건데요. 한국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가 많아진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일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점은 또 그리 기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한국인들이 분실한 여권이 무려 15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게 팔리기 전에 철저히 간수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